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던 52세의 남성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다. 평범하게 살아왔고 남들처럼 성실하게 일했다. 아이도 키웠고 부모님 부양도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50대를 넘긴 지금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삶.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노후 준비라는 한 줄의 숙제를 미뤄온 결과였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뒤늦게 자산의 실체를 직시하게 된다. 은퇴를 불과 10여 년 앞둔 시점에야 비로소 지금 가진 것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지를 따지게 되고 그때는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다. 여기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3명의 남성이 있다. 모두 50대 초중반, 모두 이 자산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구로구에서 자영업을 해온 53세의 김성호 씨다. 20년 넘게 인쇄업에 종사하며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다. 월 매출이 일정치 않아 번에는 잘 벌고 안 된 해는 적자도 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수요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작년엔 폐업했다. 문제는 폐업 이후다.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고 그것도 60세까지는 납입을 계속해야 한다. 그동안 모은 자산은 은행 예금과 퇴직금 합쳐 1억 남짓.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 자산이라 부를 만한 부동산도 없다. 당장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지만 50대 중반을 넘긴 남성에게 들어오는 일자리란 대부분 힘에 부치는 육체 노동뿐이다. 김 씨는 말한다. 은퇴란 말이 나와도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에게 은퇴란 선택이 아닌 일터에서 밀려난 결과로 찾아왔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했던 52세의 정민호 씨다.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다. 퇴직금은 약 2억 원. 당시엔 꽤 큰 돈이라 여겼고 당분간 쉬며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시작한 컨설팅 일도 수익이 거의 없었다. 아이 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여전했고 아파트 대출 상환도 빠듯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이었다. 예금은 자꾸 줄어들고 주식도 손실을 보면서 자산이 반토막 났다. 현재 남은 자산은 1억이 채 안 되는 상황. 정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말했다. 난 그래도 대기업에 오래 다녔으니 남들보단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은퇴를 제대로 준비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50대라는 나이가 그를 계속 밀어내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54세의 이진우 씨다.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뒤 얼마 전 퇴직했다. 그는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부었고 퇴직금도 약 1억 5천 정도 수령했다. 퇴직 직후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노후를 상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계산이 틀렸다는 걸 실감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6년이 남아있고 그간 생활비로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 퇴직금을 투자해보려 했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금융시장에 선뜻 돈을 넣을 수 없었다. 집 한 채가 있지만 실거주용이라 매각도 어렵다. 그는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다 합쳐도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년밖에 안 돼요. 연금 받기 전까지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요. 정년퇴직을 한 사람조차 이렇다. 과연 평범한 직장인에게 안정적인 은퇴가란 게 가능한 일일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50대의 자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도 투자 수익도 연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장 큰 착각은 퇴직금이 있으니 한숨 돌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퇴직금은 의외로 빠르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다음엔 뾰족한 수가 없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은퇴 후 생존은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로 나타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끊긴 후에도 일정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연금, 임대수익, 투자소득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50대는 준비의 마무리 시기가 아니라 이제라도 대비를 시작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가진 자산이 전부라고 생각되면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를 고민해야 한다. 은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문을 닫아가는 과정이다. 그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52세에 느낀 충격이 뼈아프지만 그 충격은 어쩌면 새로운 준비의 시작일 수 있다. 지금이 늦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엔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50대에 접어들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안도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을 향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특히 자산과 은퇴라는 두 단어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이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걱정이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나는 준비됐는가라는 자기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막상 은퇴라는 필터를 거치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생각해보죠. 1억 넘게 받은 사람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이기 시작하면 12년이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보통 60대 중반부터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공백기는 고스란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연금도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출신이라 해도 퇴직 이후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의지할 것은 지금 남은 자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현실을 버틸 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 수입이 끊기고 국민연금 하나에 기대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였고 대기업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생활비와 학비, 퇴출 상환이 발목을 잡으며 자산이 급속도로 소진됐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정년퇴직자조차 연금 수령 전에 공백기를 못 견디고 빠르게 자산을 축내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다른 경로를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은퇴 이후의 현실이 생각보다 가혹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은퇴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지금의 자산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산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크든 작든 그것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구조가 없다면 노후는 위태롭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집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자산이 아닌 비용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억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월 100만 원의 배당이나 임대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안정된 노후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산의 총액만 보고 안심하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은 자산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기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키기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상품에 혹해 자산을 날리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수록 자산을 현금성으로 쪼개두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 돌봄, 자녀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자산을 어떻게 나눠두고 있느냐, 비상금은 있는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50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목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곧 존재 이유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그 일이 빠져버립니다.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시기에 자산 문제까지 겹치면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금전적 준비만큼이나 은퇴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다시 일할 준비를 하든 취미나 사회 참여를 통해 역할을 이어가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은퇴 이후의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란 자산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삶의 방향성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입니다. 50대에 느끼는 충격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 시간 안에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점검해보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보험을 정리하고 연금을 보강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얘기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란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버텨야 할 생존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52세라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부터라도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전략적으로 써야 할 시기일 뿐입니다. 충격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